자, 이재명은 좌파가 끌어내린다. 당권 정책 내 대권 조국.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좌파가 시끌시끌한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또 속보기사들이 뜨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먼저 같은 이 민주당 정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 관세 25% 원상복구, 이게 한미 안보 합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 정말 제대로 지금 뭐가 뭔지도 지금 파악조차 못하고 이재명 정권 무능, 무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게 트럼프가 25%로 다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SNS에 글 올린 지 벌써 며칠 됐습니까? 근데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미국 간 장관이냐 이런 사람들은 이 미국 그 카운터파트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고 이런 상황 되는데, 오늘 또 외교부 장관이 가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25% 관세, 이것도 정말 그 기업에서 지금 그 굉장히 초긴장을 하고 있지만은 한미 안보 협의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그때 처음에 이 협상을 할 때 뭐 세 가지 가지고 협상을 했죠. 관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투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냥 안보 문제. 이것을 패키지로 처음에 다 이 협상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따로따로 막 협상을 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안보 문제는. 근데 이게 한미 관계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려 버리니까, 이거 그러니까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고, 특별법 때문이라고 이 트럼프는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뭐 쿠팡 관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우리나라에서 법안 같은 것 이 처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한미 관계를 흔들고 있으니까 안보 합의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썼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또 뭔가 지금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일경제하고 통화해서, 보통 이 언론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 그냥 정부 관계자가 아니고 정부 고위 관계자 정도로 쓰면 거의 뭐 장관급이나 이렇습니다. 그 본인의 이 익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경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 협상에서 관세라는 하나의 축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른 쪽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상황이다.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관세 안보 합의라는 두 개의 축이 지금 한미 관계를 지탱해 왔는데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미 관계 전반을 살펴보면은 현재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 않다고.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로 복원하는 관보 개제 절차를 시작을 했다. 벌써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현체화된다는 거죠. 미국이 관세율 25% 복원을 관보에 싣는 절차에 나서자 한국 정부가 오늘 외교 통상 라인을 총동원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특히 관세 갈등, 지금 관세 갈등이 핵 추진 잠수함, 그때 막 뭐 엄청난 걸 얻은 것처럼 막 포장을 했죠.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안보 합의 사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물 밑에서 지금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뭔가 지금 국민에게 감추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처음에 뭐 협상을 하고 나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죠. 지금 이것도 뭔가를 지금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섰지만은 사실상 관보 개제를 막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관보 개제가 되면은 그냥 바로 15%, 즉 관세 다시 25%로 올라갑니다. 자동차뿐이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이 자동차, 목재, 의약품 이런 것들이 기존 15%에서 25%로 인상이 되는 것이고,
이 간보 게재 절차를 거치면은 구체적인 시행 일정, 시행 방식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경제에. 정부는 관세 문제만 따로 떼놓고 싶어 하지만 안보 합의나 쿠팡 사태 등 모두가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한미 관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이거를 빨리 한국 정부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가장 중요한 게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죠. 그 투자하기로 한 거를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계속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처리를 하라고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다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만 하면은 그 발의한 그 시점에 이 관세를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를 내려준다. 그거 하니까 그때 발의를 해놨죠. 발의를 했는데 이걸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처리를 안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막 핑계를 대는 것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 뭐 국민의힘이 그 법안 처리를 하기 전에 그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엄청난 돈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을 달아서 이 법안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다가 책임을 막 밀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아니 미국에서도 다 알죠.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런 핑계를 대느냐. 다른 법안들 내란몰이 법안이나 뭐 검찰 해체 법안이나 이것은 그냥 국민의힘 그 태정안 가운데 다 처리하면서 이거를 왜 처리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일단 잘했다고 보는데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 다시 25% 올라가면은 우리 이 산업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그러면은 빨리 해서 처리를 하자 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여기도 다 이제 합의를 해줬습니다. 합의를 해줬는데 그 비준 받는 거, 비준 동의 받는 거 이것은 완전히 일단 그냥 그것이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급하니까는 그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25%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걸 빨리 처리하자고 해서 그 대미투자 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을 다 합의를 해줬는데 지금 다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과연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라인 어쩌고 하는데 한라인이 아니라 어떤 뭐 연락 채널이라도 있는지 미국 대사 강경화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총체적인 무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자 이제 민주당은 그 중요한 법안을 민노총, 전농 이런 데 눈치 보면서 또 팽개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도도 지금 하는 노력이 안 보이고 벌써 트럼프하고 제대로 됐으면 통화도 하고 트럼프의 요정이 뭔지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부동산 그거 가지고 지금 국민 갈라치기에 열중을 하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뭐 합당을 한 해 만에 그 자기들끼리 헤게모니 경쟁이나 하고 집권 여당이라는 데서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은 좌파가 끌어내린다. 당권은 정청래, 대권은 조국 이런 시나리오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차대한 문제는 아예 외면을 하고 국민의힘 탓만 하다가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국민의힘이 그러면 특위 구성해서 하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는 헤게모니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면전에서
조국당과 합당 논의를 멈춰라. 거세게 이제 반발을 하는, 이게 이재명을 고립시키려는 그 작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재명뿐이 아니고 친명계를 전부 다 고립시키는, 그 이재명 패싱하고 완전히 좌파 진영을 장악을 하기 위한 그 시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뭐 특정인의 대권놀이다, 자기 대권 알박기다, 이런 표현까지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왔다. 이현주가 다시 총대를 맸습니다. 이현주가 총대를 매서 정청래에게 그 면전에서 조국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의 합당 제안은 2인자의 반란이다, 이렇게 그때 규정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자기 알박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래서 계속 정청래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지자들 커뮤니티, 그러니까 친명, 이재명 지지자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합당이 저것처럼 당권은 정청래가 가져가고 대권은 조국을 가져가기 위한 밀약이다, 이런 음모론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당장 정청래는 당권이 지금 눈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국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친명을 끊고 다시 이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조국은 대권 욕심이 있으니까는 이제 뒤에 문재인 세력도 있고 김어준도 배후에 있고 하니까는 같이 이제 합치려고 한다. 그 이제 음모론 같은 것들이 친명계에서 막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미 관세 문제 이런 거 상당히 그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은데, 부동산 문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 일종의 이 파워 게임에 열중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재명은 좌파가 끌어내린다로 이렇게 제목을 단 것은 초단기에 지금 2인자 그룹의 반란이 지금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저도 이 정권 취재, 뭐 청와대 출입도 오래 하고 했지만은 이제 한 7개월 되는데 벌써 한쪽에서 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는 여당의, 그리고 차기 대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치 않다. 원래 이 정청래는 이재명과 사이가 아주 나빴죠. 과거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 때 워낙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니까는 나는 이재명이 그냥 싫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김어준을 덕이 없고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박찬대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이겼는데, 이제 8월 달에 또 해야 되는데, 당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조자를 내세운, 김민석을 내세운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아예 이재명하고 결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어준이 있고 친명계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재명이 워낙 그 기반이 약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하나만 재개가 되면은 다른 것 뭐 다른 4개 재판은 속행 안 하더라도 선거법 재판만 재개가 딱 되면은 이재명은 그냥 무너지죠. 이재명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 장동혁 대표나 이렇게 재판 재개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 좌파 안에서 정청래, 김어준, 조국 이런 쪽에서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는 그 재판을 재개시키려고 하면은 바로 재판 재개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정치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확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엉뚱한 그 상황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 이재명이 실각을 하는, 저는 그런 상황도 뭐 굳이 이렇게 뭐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돌아가는 그 꼴을 보면은, 좌파 진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런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의힘은 좀 질서를 되찾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지방선거뿐이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